자, 감사합니다. 오, 엄청 많이 오셨네요. 웰페이스 관세사 전문학원 내년 26년 2차 시험 어떻게 합격할 거냐, 우리 웰페이스의 자랑인 2차 모의고사반 어떻게 운영할 건지 오늘 설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더 컸으면 좋겠는데. 오케이, 앞으로 박수 좀 더 크게 됐어요. 그만 고마워요. 브로셔들 다 나눠드렸는데 요 브로셔에 관련해서도 설명이 있을 거고 2차 모의고사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겁니다. 우리 웰페이스 관세사 전문학원은 4년 연속, 사실 그전에도 있지만 중간에 한번 끊겨가지고 그래도 끊긴 건 끊겼으니까 4년 연속 생동차 합격생을 내고 있고, 특히 25년도에는 생동차인데 차석을 했습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을 합격에 이루어 합격을 만들어 드릴지 오늘 우리 웰페이스 관세사 학원의 장정환 원장님을 모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제대로 들어보고 26년에는 꼭 생동차가 됐던 2유해가 됐던 3동차가 됐던 4유해가 됐던 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오늘 전체 연사를 맡아주실 장정환 원장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직원을 한 명 영입했더만 바람잡이가 이게 새로 생겼어. 이렇게 새로운 분위기인 거죠, 저희 학원이. 일단은 제가 이렇게 늘 설명회를 계속 제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늘 합격생이라든지 선생님들한테 이제 시간을 많이 들이다 보니 저희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적 여유가 좀 없다 보니까 오늘은 제가 이렇게 합격생들도 안 부르고 선생님들도 안 부르고 저만의 무대를 했는데 여러분들 서운해 하실지 모르는데 공부하기 싫어서 여기 오신 분들도 많으실 거잖아요, 맞죠? 아무튼 이렇게 오늘은 이렇게 2차 모의고사 설명회를 진행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내년에 딱 합격할 수 있을 건지 통계를 통해 가지고 방향을 한번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설명회 순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이걸 이렇게 자랑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아무튼 이거는 첫 번째는 저희 자랑입니다. 자랑이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이게 늘 강조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통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맨날 이렇게 브로셔로 대체하겠습니다 하고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이 모의고사 성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사실은 이렇게 이 합격률을 어제 처음 내봤거든요. 전체 합격률은 30%가 좀 넘어요. 전체 2019년부터 이제 2025년까지 하면은 30%가 좀 넘는데 30%가 도달하는 데는 없어요. 많아야 이제 15%, 20%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전체는 30%인데, 작년에 제가 합격률을 조사해 봤더니만 어제 밤에 제가 사실은 통계를 내봤거든요. 근데 43.4%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원에서 보던 분들이 대부분 다 그냥 합격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의고사가 뭐 이렇게 2019년부터 저희가 모의고사를 시작했는데 2025년까지 중에서 최고의 합격률인 것 같아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인 거죠. 올해가 최고의 합격률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그러면 웰페이스는 1년에 몇 명 합격하냐고 맨날 물어보거든요. 근데 매년 저희는 그러니까 이렇게 과거 2019년부터 우리 학원 모의고사 한번 본 사람 중에서 몇 명 합격했냐가 아니라 올해 2025년에 등록한 사람들 중에, 아니면 2024년에 등록한 모의고사 중에서 대략 이만큼 나와요.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45명이 나온 거거든요. 90명 중에 45명 나왔어요, 이때. 더 나온 적이 있어서요. 그때는 이제 사실은 149명 뽑았을 때 2020년 그때 한 70명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그 통계에서는 제가 뺐어요, 사실은. 왜냐면 90명 선발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빼고 이제 90명일 때 45명까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저희 학원 다 믿고 오셨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믿으셔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합격하시는데. 왜냐하면은 저희 학원을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거잖아요.
공부했던 분들이 합격해가지고 멘토로 오고 채점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아마 이 신뢰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몇 명 합격하느냐 아무래도 돼요. 매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대충 정해줘요. 아 올해는 이 모의고사 보면은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요. 그 느낌이 저희 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철저하게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놓고 봤을 때 올해는 한 25등 정도까지가 매우 안정권이다라고 하면 잘 안 떨어진다고요. 잘 안 떨어지는 거. 물론 이게 꼭 과락 나가지고 떨어지는 한두 분씩이 계시긴 하기 때문에 상위권 합격률이 100%는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까지 보면 이제 80 몇 프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년 이렇게 그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제가 이렇게 잘 맞추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런 걸 자랑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거의 2명 중에 1명이 합격인 거잖아요, 맞죠? 모의고사 본 사람들 중에 마지막까지 본 사람이 아니라 등록한 사람의 기준이에요. 등록한 사람들의 기준으로 이 정도 올해 합격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적중률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이 찍기신들이 저희 간세법원에 두 분이 계시잖아요, 맞죠? 간세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보시면은 80점, 작년에도 80점, 올해도 80점, 똑같이 이제 똑같은 문제가 다 출제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난번 설명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신고를 해가지고 그 홈페이지에 보면은 근거를 쫙 이렇게 올려놨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이렇게 다 이렇게 사실 근거를 가지고 있었는데 안 올렸을 뿐인데 그 근거를 저희가 이렇게 홈페이지에 다 공지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 관세율표가 이제 사실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과목인 거잖아요, 맞죠? 나중에 이 과락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세율표가 최근에 이제 가장 이슈적인 과목인데 이 43%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되게 괴롭히시는 출제위원 한 분 계시잖아요. 누군지 그분이 사실 2년 연속 이렇게 사례형을 맞춰가지고 제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게 그런 출제위원분 한 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사례형을 이렇게 맞추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그 불가능한 건데 매년 이렇게 맞추고 계세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평가는 올해 이제 81점이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81점을 이 81% 정도를 못 맞췄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올해 다 법령서라는 거 있잖아요. 법령서라는 문제를 22회차에서 못 냈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 저희가 높은 게 아니라 이제 다른 데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건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무역 실무도 이게 늘 이렇게 나오는 거 작년에도 그렇고 이제 올해도 그렇고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번에 그 설명회 때 왔잖아요, 맞죠? 왔는데 이제 이 만두식을 이제 강의하러 가신 이제 임다희 간세사가 이제 생동으로 차석을 했는데 이분의 합격 그러니까 이 모의고사 석차 평균 1등이에요. 1등부터 3등 뭐 이렇게 제일 못했을 때가 6등인가 7등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결국은 이게 실제 시험에 가가지고 2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계속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석차 평균 상위 30%의 합격률이 88.9%라고요. 그게 안 떨어진다고요. 2명이 떨어졌는데 한 분은 이제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고 한 분은 이 시험을 포기했어 올해. 그런데 이제 그걸 통계에서 제가 빼도 되잖아, 맞죠? 빼도 되는데 제가 넣었어요. 그럼 이제 이 2명이 이제 30% 내에서 이제 떨어진 분인데 한 분은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고, 2분 다 공부를 하기로 했어요. 이제 이 2차 시험을 한 분은 포기했다가 다시 공부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2분 다 다시 공부하는데 내년에는 제가 볼 때는 합격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석차 1위가 실제 시험에서도 이제 이 상위권에 올라간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저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합격자 축하인데 찍은 게 그 단체 사진인데, 이 사진이 이제 저희 축하위원은 저희 모의고사 출신 아니면 안 불러요.
안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저희는 이렇게 맛있는 밥을 먹는 축하위원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합격하시면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저희 학원에 이제 모의고사 출신들로만 이제 이 축하위원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그렇게 높은 이렇게 합격률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가 이게 보시면은 높은 적중률이에요. 적중률 보시면은 이 올해 이제 71%. 자, 우리 커트라인이 몇 점이에요? 60점이잖아요. 71점 맞춰서 모의고사 다 맞추면은 합격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작년에 63.8%의 적중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작년과 올해 이렇게 놓고 보면은 모의고사만 제대로 하더라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이 정도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왜? 선생님들은 2,200점을 출제하잖아요. 근데 실제 시험은 전범위에서 100점 출제하잖아요. 저희가 잘하는 겁니다. 저희가 잘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높은 적중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데,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셀프 피드백을 하셔야 된다고요. 셀프 피드백이라고 하면은 내가 모의고사 보고 모범 답안을 보면서 내가 못 적은 부분들을 내가 피드백 해가지고 잘 적을 수 있게끔, 다음에 나오면 잘 적을 수 있게끔 스스로 이제 채점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모의고사 보고 나면 힘들죠. 지금 우리 모의고사 매주 한번 보잖아요. 힘들죠. 그래서 다들 퍼지고 토요일 저녁 되면 집에 가고, 그다음 목요일 또 이렇게 과목별 모의고사 보면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이 4번이랑 같이 연계된다고요. 셀프 피드백. 이거 저희가 이게 토요일 모의고사 되면은 학원의 공장이에요, 공장. 계속 스캔해야 되고 계속 뭘 해야 된다고. 스캔해가지고 저희 이 계정에 다 올려드리거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과목별 모의고사하고 치어를 레벨 2도 다 스캔해서 올렸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올해 사실 안 올려주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올려달라고 그러긴 했는데, 이게 왜냐하면 저희는 100% 다 스캔을 해가지고 내 계정에 올려드려요. 올려드리면은, 자, 이렇게 내가 쓴 답안지를 내버렸어. 뭘로 피드백해요? 기억이 늘 왜곡된다. 무엇을 썼는지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이제 셀프 피드백을 할 수 있게끔 스캔해가지고 답안지 집에 갈 때쯤 되면은 내 계정에 다 올라와 있을 거라고. 그러면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모범 답안과 그 다음에 내가 쓴 것들을 가지고 체킹을 해야 된다고요. 힘들어도 해야 돼.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고, 하기 싫다 그러면 내가 한 과목만이라도 하라고 그래. 무슨 과목? 평가. 그렇지. 역시 난 내년에 합격이다. 평가를 해야 된다고. 평가는 판단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판단한 걸 가지고 이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먼저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 평가는 이 법령을 쓰는 거지만 이 목차라든지 구조를 잘 잡아서 써야 된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평가라도 하고 강평도 들어야 돼요. 평가의 강평은 대부분 30분에서 40분이에요. 근데 나머지 과목은 길어야 20분. 길어야 20분이라고. 그러면 10분, 15분 끝나거든요. 왜냐하면 H에서 문제 나왔는데 사례형 문제 아니고 주기정 쓰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설할 게 있어요? 책에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쓰는 시험인데? 맞죠? 근데 평가는 다르다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토요일 저녁에는 무조건 평가는 하고 잔다. 평가 강평을 다 듣고 잔다. 그 다음 날 오전에 좀 쉬고 오후에 일어나가지고 나머지 3과목 피드백하고 그 다음 주 범위를 공부한다. 이거 철칙처럼 지켜야 돼요. 이거 하는 사람들 무조건 아니겠지. 대부분 다 합격합니다. 대부분 다. 이게 왜냐하면은 제가 이 공부 잘하시는 분들을 분석해 보면은 이거 다 해요. 저희가 합격자들 설문조사 하잖아요. 그러면 셀프 피드백 안 하는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근데 떨어진 사람들 물어보면 셀프 피드백 안 하거든. 왜 안 하냐? 내가 점수가 낮으니까 할 동력이 안 생겨. 그래서 점수가 높은 사람들은 이걸 더 잘해버려. 그걸 따라갈 수가 있냐고요?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에는 좀 그렇지. 아무튼 이렇게 점수가 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셀프 피드백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는 6월에 있는 이제 내년 시험 6월 13일인 거잖아요, 맞죠? 6월 13일 날 그날만 우리는 잘 쓰면 되는 거거든, 사실은. 1, 2월에 아무리 잘 쓴들 6월에 가가지고 잘못 쓰면 합격 못 한다고요. 그래서 셀프 피드백을 잘해가지고 6월에 이렇게 잘 쓸 수 있게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코칭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멘토들 좋죠? 안 좋아요? 일러줘야 되겠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 멘토들이 이제 저희 학원의 출신들로 이제 멘토를 구성을 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다른 학원 출신들 멘토로 제가 이렇게 영입을 안 해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왜냐하면 저희 학원에서 공부한 친구들은 저희 학원을 거쳤기 때문에 저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제가 학원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다음 수험생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멘토들이 이 멘티들한테 전수를 해준다고요. 아낌없이 주고 있잖아요, 맞죠? 뭐 아낀다는 느낌 있어요? 없죠. 제가 제 눈 마주치니까 고개 끄덕이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이렇게 제가 이제 학원을 운영하는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멘토들 이제 저희 학원 출신들이 이제 그걸 이 나의 후배들한테 나이는 많고 어리고를 떠나서 나의 이 한기수 밑에 있는 관세사 후배들한테 이 물려주고 싶은 생각 욕구가 강해요,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멘토하고 절점위원 하면은 이 요만큼밖에 안 줘요. 요만큼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맨날 데모하고 그러거든요. 데모하고 그러는데 파업도 하고 그래요. 가끔씩 파업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이 그래도 이렇게 그것과 별개로 열심히 하잖아요, 맞죠?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철학이 이제 담겨 있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뢰할 수 있는 석차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저희 학원이 토요일이나 이렇게 모의고사 볼 때 되면 공장이에요, 공장.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1불이건지 2불이건지 3불이건지 분류를 해가지고 그 분류된 상태에서 해당 그룹에 있는 채점위원한테 보내야 돼요. 그러면 자, 이분이 1불이건지 2불이건지 3불인지 제가 알고 있냐고 모르잖아요. 그럼 다 엑셀 돌려가지고 이제 1불이고 2불이고 3불이고 나눠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보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서울에서도 보죠, 대구에서도 보고, 부산에서 보고, 온라인도 보고, 우편도 보고, 이 많은 걸 다 분류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다른 데서 못 하는 거거든, 안 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는 이것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공장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 돌리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채점 기준이 단일화돼 있어요. 물론 이제 학원 내에서는 단일화 시킬 수 없죠. 한 명이 이 많은 걸 다 채점 못 하잖아요, 맞죠? 일주일에 한 채점, 우리 지금 발표가 4개월이잖아요. 1차 시험, 1회차 모의고사 본 걸 결과를 4개월 뒤에 주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 근데 여러분들 시험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 일주일 만에 다 해야 되니까 단일화 할 수가 없어요. 실제 시험도 2명이 채점하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맞죠? 실제 시험도 2명이 채점하는 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일주일에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리그를 나눠 가지고 그 리그 내에서는 채점위원이 동일해요. 동일하기 때문에 그 석차가 유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 잘 본 사람들이 실제 시험에 가서도 잘 본다. 그 석차가 어느 정도 유지가 돼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 신뢰할 수 있는 석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신뢰하는 게 이제 이거예요. 이거 오철환 선생님 출제하시는 분 직접 채점 다 하시거든. 이게 매우 정확해요. 오철환 선생님 경험해 보신 분들 계실 거잖아요, 맞죠? 걸어 다니는 법전인 걸 아마 여러분도 아실 거라고. 혼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하실 텐데 이 부분이 이제 오철환 선생님께 제가 이제 관세법에 관련해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 거의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철환 쌤한테 제가 이렇게 이 친구 관세법 학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명확하게 돌아와요. OX 나와요.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나중에 오세요. 그러면 관세법에 한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이제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가 이제 저희 학원을 이끌어가는 동력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거 이렇게 따라 하려고 해도 못해요. 따라하기 힘든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올해 합격자 통계인데, 통계는 제가 이제 사실은 이 통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지난번 설명에도 그렇고 이제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말씀 안 드렸던 거 위주로 제가 오늘 이렇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통계 자료는 이제 워낙 제가 이제 블로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의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 노출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번 그 상세한 거는 지난번에 10월에 했던 설명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시험 봤을 때 평균, 그러니까 이제 절대 평가로 합격한 사람이 88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최소 합격 인원으로 합격한 사람이 2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7.87점하고 60점 사이에 몇 명 있었다? 2명.
2명 있다. 옛날에는 이 사이에 막 한 30명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게 이 정도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사이에 원래 이 사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보면 50점에서 51.6이 여기가 커트라인이었거든요. 이 사이에 몇 명 있었어요? 50명 있었어. 50명. 50명 있었다고. 근데 올해는 이렇게 이 50점에서 57점 이 사이에 60명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1.5점 사이 이 정도 있는 거고, 올해는 이제 이 50점에 57점 87점 사이에 이제 이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 사이에 이제 그 2명 정도밖에 없는 이유가 관세율표에서 과락을 이게 다 사실은 이게 이 당한 거죠, 사실은.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올해는 이게 특정 과목 이 60점을 넘겼는데 특정 과목의 과락으로 불합격한 사람이 6명 있어요. 6명. 또 여기에 관련해서 또 이게 뭐 이게 엉터리는 아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거 공식적인 자료예요. 공식적인 자료니까 이게 의문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은 올해 과연 올해가 아니고 내년에 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대략 몇 명 정도 있을까? 올해 시험 기준으로 내년에 실력자들은 몇 명 정도 있을까? 140명. 140명이 이제 올해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이 140점이거든요. 합격한 사람들 빼고 떨어진 사람들 중에서 이제 140명 정도가 이제 40점 이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4유예를 했는데 이제 그 내년에 5동으로 공부 안 할 사람, 3동으로 공부했는데 이제 공부 안 할 사람, 그다음에 2유예를 올해 2유예로 이제 시험을 봤는데 공부 안 할 사람들 빼고 나면은 대략 한 이 정도 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에서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이 정도 남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이유라든지 이동들이 이제 내년에 이동 되게 많죠. 이동이 내년에 되게 많죠. 올해 왜? 올해 1차 시험 1차 시험 합격률 15%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동이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유애들 중에서 상위권을 올라오는 이유애들이 있다고. 이유애들은 올해 시험 여기에 없을 거잖아요. 여기 당연히 여기일 거잖아, 맞죠? 20점 이하, 29점 이하일 거잖아, 맞죠? 내년에 이후 애들은 올해 생동이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 여기 있을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 합쳐져도 140명이라고 내년에.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몇 대 몇이다? 1.5대 1을 안 넘는다고 저희 시험은. 관세사. 그래서 이제 올해 사실은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 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야 농사 망했다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 열고 나니까 이게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들 합격을 해버린 거잖아요, 맞죠? 합격을 해버린 거라고.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예년에 비해서는 이렇게 예년에 비해서 이 실력이 좀 부족하지만 합격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분명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 그래서 내년에도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공부 포기하는 사람도 20-30명 생기거든요. 여기 이유 이동 합쳐서 20-30명밖에 안 나와요. 맞죠? 이주에 합격생이 몇 명 나와요? 1년에? 15명? 내외. 그러면은 동차, 생동 몇 명 나와요? 1명. 우리 학원에서 1명 나오잖아. 근데 내년에는 생동 우리 이렇게 노리고 있는 사람들 많죠. 우리 학원에서. 그러면은 그래봤자 이게 여기 20-30명이라고. 그럼 빠지는 사람 20-30명이 생긴다고요. 그럼 내년에 이만큼이라고. 이것도 저는 좀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 이제 왜냐하면 제가 보수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거잖아요. 야, 뭐 100명밖에 안 돼. 그러면 공부 안 할 거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그걸 방지하고자 제가 이제 공식적인 숫자는 140으로 제가 이제 오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 모의고사에서 공부가 잘 돼 있는 사람은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 학원만 아니라는 게 수험 시장 통틀어서 전체 시장에서 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내년에 공부 정말 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로 넘어가면은 힘들어. 누적된 사람들도 많은데다가 HS 개정되죠. 회계학 개정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은 넘어가면 안 돼. 무조건 내년에 이제 합격해야 돼. 그래서 이게 내년 말고 없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과락률을 이제 1차 과락률은 되게 많이 보셨을 거잖아요, 맞죠? 2차 과락률은 잘 안 봤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냥 대충 하고 넘기는 편인데, 자 최근에 4년 동안 이 과락률을 한번 보세요. 과락률 보시면은 이 약간 이제
옛날에는 이게 모양이 완전 달랐거든요. 이게 홀수 짝수 나는 완전 달랐는데 최근에 비슷해졌어. 자, 무역 실무의 가락률이 낮아졌죠. 무역 실무의 가락률이 낮아진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오피셜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 내피셜이야, 내피셜 이거는.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튼 낮아졌다는 게 이제 사실이잖아요. 객관적인 사실인 거고. 이거는 객관. 그다음 자, 요즘에 물 먹이는 과목이 뭐다? HS. HS 요새 이슈예요. HS의 가락률은 시험 문제가 어려워서 아닌 거 아시죠? 동차생들 쓸 수 있어요. HS 주기적 쓰라고 하면 영어 쓰라고는 못 쓴다고. 그래서 그게 높은데 그런데 옛날에는 이게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새 똑같이 높이가 비슷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HS가 이제 가장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슈가 되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관세평가는 가락률이 좀 이렇게 중간 정도였는데 그 약간 이렇게 이 왔다 갔다 좀 하죠, 맞죠?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이제 관세평가는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모르겠어요. 관세평가가 이제 2021년이 없는데 2021년은 하나, 둘, 세 과목의 가락률이 70%였어. 그 몬트리올 나왔을 때. 무역실무 몬트리올 50점짜리 나왔을 때. 그렇거든요. 50점짜리야. 놀랍죠. 아무튼 이게 그때가 이제 세 과목이 이제 70%이고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이제 뺀 거는 이제 그걸 포함하면은 그래프가 이제 일치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이제 뺀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가락률이다.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 올해 잘 보세요. 이게 이제 올해 가락률인데 435명이 시험 봤는데 이거 잘 보세요. 435명이 시험 봤는데 과락이 몇 명이야? 맞죠? 40점 300명이야. 그럼 과락 넘긴 사람 몇 명이에요? 124명? 과락 넘긴 사람, 과락이면 우리 합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면 자, 124명 중에 몇 명 합격했다는 뜻이에요? 90명. 그래서 지금 HS가 과락 이게 이 문제라고 우리 시험에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어렵느냐?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이게 말 조심해야 되는데. 맞죠? 제가 볼 때 엄청 어렵지는 이렇게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렵다고 이제 욕하겠지만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 주규정하고 호호 용어만 잘 쓰더라도 과락은 충분히 넘길 수 있는 점수가 나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서 다시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 컨트롤을 잘 해야 된다고요. 마인드가 무너지면은 저기 잘 안 나오는 이상한 부분에서 계속 보고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거기는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 모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들을 잘 쓰는 것부터 먼저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커트라인하고 이제 합격률인데 커트라인 합격률인데 자 합격률 몇 배 됐어? 합격률 몇 배 됐어요? 합격률 3배잖아요. 여기가 이제 2018년 여기가 이제 2025년이잖아요. 딱 3배 됐다고요. 3배 됐으면은 합격하기가 3배 쉬워졌다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이야기해도 되나요? 동의는 안 하겠지만 아무튼 3배 쉬워졌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그 정도로 합격률이 높아졌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지금 매우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좋은 이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커트라인도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그 90명 이상 뽑았을 때 빼고는 커트라인 50점대잖아요, 맞죠? 50점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뭐 모의고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70점, 80점을 우리는 받을 수는 없어요. 이게 시험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이제 이 커트라인 항상 50점대에 걸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절대 평가로 60점을 무조건 넘기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목표치를 잡으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합격자 평균하고 전체 평균 보세요. 이게 원래 이제 합격자 평균이 대략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왔다 갔다 이게 해야 되는데 올해 이제 66점이죠, 맞죠? 합격자 평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게 점수를 되게 올해 잘 준 것 같아요. 점수를. 그게 이제 이 뭐 관세법에서도 잘 줬고 무역실무에서 올해 점수를 완전히 바가지로 이렇게 퍼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무역실무가 올해 점수가 낮게 나온 사람들은 시험 떨어졌어 올해.
그렇거든요. 그게 이제 평균 미달로 떨어진 가장 큰 이유가 분석해 보면 관세법하고 무역 실무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여기에 관련해서는 좀 더 제가 다음에 가가지고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맨날 이야기하는 이야기잖아요, 맞죠? 하는 이야기는 거니까 이제 이 한마디만 더 하고 넘어갈게요. 예. 우리가 이제 똑같이 암기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게 문장을 통으로 달달달달 외워서 쓰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나올 것 같은 것들을 집중해가지고 이게 잘 암기를 해가지고 똑같이 쓰자라고 이제 생각했어요. 전 범위를 그렇게 하면은 망하는 거는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은 이제 초시대라서 잘 모르시겠네, 맞죠? 3년차, 4년차는 분명히 이거 느끼고 있을 거예요. 느끼고 있을 거고. 제가 이거 엄청나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잘 안 돼요. 저보고 하라고 해도 저도 못 해요, 사실은.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이렇게 이 책 전체를 똑같이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출제가 잘 되는 거 중심으로 하자. 그래야 해독 속도가 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커트라인하고 최고 득점자 1등하고 평균 점수가 거의 20점이잖아요. 여기 올해 24점이잖아요. 맞죠? 그러면은 얘는 이 친구는 1등 합격한 친구에 비해서 한 과목 빵점이랑 똑같아 사실은. 한 과목 빵점 받고 합격한 총점 100점 차이 난 거잖아요. 맞죠? 총점 100점 차이 났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한다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잘 썼을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잘 못 써요. 실제 모의고사에서도 잘 못 써요. 그런데도 합격한다고요. 실제 모의고사에서 다 여기 있는 사람들만 있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30%밖에 없어요. 한 10등에서 한 20등 정도까지는 압도적으로 잘 써요. 잘 쓰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얘가 이런 느낌이라니까 진짜. 그래도 이렇게 합격자 축하해서 서로 악수하고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진짜 잘해야 된다고. 그런 친구들은 이게 많다고요. 얘가 올해 한 명이 또 있었다고 우리 학원에. 이게 두 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7.25점 재작년 57.25점 2명. 저한테 음료수 들고 왔다고 그랬잖아요. 저 문 닫고 학교했으면 했어. 그 다음 한 명 또 와가지고 저 문 닫고 학교에 2명이냐 그러니까 진짜 2명이었어 이때 57.25점이. 근데 이제 그 작년에는 한 명이었거든. 한 명 저한테 왔다 갔잖아. 고맙다고. 음료수 사들고 왔어. 문 닫고 합격했습니다. 올해는 안 나타났어. 그래서 올해는 우리 학원 출신이 아니야. 제가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이게 89등 있을 거잖아요. 80 몇 등 우리 학원에 있다고. 왜냐면 합격했잖아. 합격했으면 된 거잖아요. 그런 친구 보면 이제 모의고사 때 잘 썼는지 아니라고요. 저희 학원이라고 다들 상위권에서 1등부터 30등부터 1등부터 3등까지 합격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죠? 이렇게 80 몇 등도 합격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마인드 컨트롤 이게 잘 하시라고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앞에서 이제 봤던 거라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세법하고 이제 이거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게 지난번에 설명회 때 말씀드렸던 게 한데 이 올해는 이렇게 이 80점 이상이 20명 이렇게 나온 거죠. 그래서 관세법은 최근에 이제 채점되는 그 느낌을 보면은 관세법은 대략 이게 70점 이상은 커버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쓰라고 그러는 게 이제 명확하게 이제 주어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70점 이상은 이제 목표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세율표는 지금 이게 이 아까 관세법에 비해서 관세법은 이게 여기 있었잖아요, 맞죠? 70점대에 있었는데 HS는 이게 50점대로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50점 이상이 45명밖에 없잖아요. 아까 맞죠? 과락을 넘긴 사람은 124명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세율표는 우리가 목표 점수하는 게 50점 이상. 50점 이상을 목표로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평가는 원래 관세평가가 여기였거든. 사실은 여기였는데 이제 요즘에 조금 이제 잘 주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 50점 이상을 목표로 해야 되고, 관세평가는 60점 이상을 목표로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60점 이상 제가 좀 이따 비율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무역실무 올해 봐봐요. 90점이 몇 명? 99점도 있고 98점도 있고 97점도 있고, 우리 멘토 중에 97점 있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그 98점도 있고 99점도 있고 막 난리야 이게 올해.
무역 실무 이게 무역 실무 이제 협약에서 나왔는데 똑같이 쓰라고 했는데 못 썼다. 시험 합격 가능성이 이제 점점 낮아. 올해 평균에서 이제 과락이 없는데 평균에서 미달해서 떨어진 사람을 분석해 보면은 무역 실무가 몇 점대다? 여기에서 왔다 갔아요. 자, 올해 60점 받아서 몇 등이에요? 157등. 90등 안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올해 분석을 해보면은 무역 실무를 이 정도 받았다. 평균에서 커트라인을 못 넘겼다. 그래서 무역 실무는 지금 이제 똑같이 근데 무역 실무 제일 어렵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제 무역 실무를 잘 해야 된다. 지금은 점수를 이렇게 잘 주는 그런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역 실무는 잘 주고 HS는 점수 안 줘. 그럼 대충 느낌이 오죠. 제가 이제 맨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잖아요. 대충 느낌이 오죠. 예, 그렇다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앞에 그냥 노란 색깔이 과목별로 60점 이상을 득점한 비율, 뒤에가 50점 이상을 득점한 비율이라고요. 여기는 높죠, 간세법. 여기도 엄청 높죠. 60점 이상의 이게 50점 이상의 47.5%. 올해 시험 본 사람들 중에 2명 중에 1명이 무역 실무는 50점을 넘겼다는 거예요. 자, 간세 평가 가볼까요? 간세 평가. 31%. 60점 넘긴 사람은 12%. 그 전에는 0.37%. 그 전에는 8.5%. 그 전에는 이때는 많이 뽑았어요. 그 전에는 0.1%. 60점을 목표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평가는. 그리고 2차 모의고사 볼 때 관세 평가의 평균 점수가 늘 제일 낮아요. 압도적으로 낮아요. 압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0점 받고 40점 받고는 엄청 많아요, 사실은. 3, 40점 받는 경우. 과목별 모의고사 치열할 레벨 2 지금 하고 있잖아요. 관세 평가 점수 잘 나와요? 안 나오죠. 그 똑같아요. 2차 모의고사 가면 이렇게 달라질 거냐? 똑같아요. 그래서 이 실제 시험을 반영이 돼서 그래요. 사실은 채점할 때. 그래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HS도 낮잖아요. 맞죠? HS 낮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표로 해야 되는 점수, 그 다음에 과목별로 어디에 비중을 줘야 되는지는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내가 강하게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게 연령별 현황은 뭐 크게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가 대부분 다 이제 20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성별 요즘에 이제 여성분이 좀 더 이렇게 많이 합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형별 현황인데 이 일반 응시자가 뭐라고 그랬죠? 일반 응시자? 동차생. 생동 1명. 나머지는 누구다? 3년차 이상, 3년차, 5년차, 올해 5년차 되게 많이 합격했어. 5년차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유해생이 40. 유해생 이렇게 하면 다 유해생으로 알고 있는데 유해생 몇 명 없는 거 아시죠? 유해생 몇 명 없고 대부분이 4년차, 3년차, 4년, 3유해라고 하면은 그 뭐지 1차 한번 떨어지고 그 다음에 유해로 붙은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접수 인원 추인데 지금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 500명 정도가 이제 접수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년에는 몇 명 정도 될까요? 내년에 1차 시험 몇 명 합격할까? 내년에 일단은 그 유예로 가는 사람들 아까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맞죠? 이게 일반 응시자 38명이 이제 이 동차생인 거니까 동차생 올해 합격했으니까 이 올해 218명에서 38명 빼면은 180명. 180명이 내년에 유예잖아요, 맞죠? 내년에 유예라고. 그러면은 180명 플러스 알파가 될 거잖아요. 내년 1차 시험 합격자. 1차 합격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 내년에 320명이 합격을 해야 올해 인원이랑 같아지죠. 맞죠? 그럼 내년에 320명 합격을 해야 올해 인원이랑 같아져요. 그러면은 이게 줄어들면은 내년에 합격률 또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여러분들한테는 절호의 찬스다.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무조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실질 경쟁률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180명에다가 이제 내년에 이제 1차 합격한 사람이 대략 이렇게 이 정도 뭐 된다라고 봤을 때 그러면은 대략 한 450명 정도 되잖아요. 이 정도. 물론 이게 제가 이렇게 이 작두를 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일지는 모르지만 대략 한 이 정도 나온다고 그랬을 때 이 450명 내외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절치부심 해가지고 내년에 1차 시험 합격률을 한 25%를 넘기고 30%를 넘기고 이렇게 하면 이게 더 높아질 거잖아요. 그런다고 한들 이동들 그 다음에 생동이잖아요, 맞죠? 대부분이 3동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동하고 생동하고 합격하기 매우 힘든 거 아시잖아요, 맞죠? 이동들이 올해 1차 시험 떨어진 분들이 내년에 2차 시험까지 합격하는 거는 매우 힘들다. 생동보다 더 힘들다라는 거 제가 늘 이야기 하시잖아요. 맞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1차 시험을 한번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은 그 트라우마가 강하게 남는다고. 그렇기 때문에 2월에 1차를 전념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제가 이게 올해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우리 과목별 모의고사 보고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제가 야, 너 이렇게 지금 2월에 야, 너 지금 2차 모의고사는 합격권에 있으니 2차 모의고사 포기하지 말고 빠지지 말고 계속 공부해! 라고 이야기했거든. 근데 2월에 가니까 손 놓더라고. 그 친구는 2차를 잘했어. 1차도 동영 모의고사 보는데 잘했어. 그런데 부담이 돼가지고 못하더라고 2차 모의고사를. 그래서 이제 이 2차 이렇게 그 이동들이 생각보다 심리적인 압박감이 매우 강하다. 작년에도 그렇고. 그래서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동들이 합격하는 거는 어렵지만 제가 시키는 대로 하셔야 돼. 그러면은 또 해볼 수 있다. 뭐 이거는 이렇게 뭐 합격률 제가 예측한 건데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게 나와요. 높게 나오는데 제가 또 이렇게 높게 나오면은 여러분도 공부 안 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낮췄어. 낮춘 거니까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도 안 했어야 되는 건데 맞지? 자, 그다음에 이제 마인드셋. 제가 이거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랑 이제 동일한데 2차 시험은 정확도가 중요한데 이 정확도는 이건 거잖아요, 맞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정확도를 유지하는 건데 이걸 그 정확도를 유지하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걸로 정확도가 유지되는 거예요. 내가 한 번을 꼼꼼하게 보는 것보다는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정확도가 높아진다고요. 이해를 하셨어요?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4월부터 지금 이제 12월이잖아요. 이때까지 자 3개월 이론, 그 다음에 2개월 치열업, 그 다음에 2개월 문제풀이, 그 다음 2개월 이거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몇 번 봤어? 3번. 이제 4번 보고 있잖아요. 맞죠? 자, 지금 8개월 했잖아요. 12월까지 8개월이죠. 8개월에 몇 번 봤어요? 4번. 4번이잖아요. 이제 4번은 사로 고쳐야 돼. 4번 봤다고요. 그러면은 남아있는 기간은 이제 우리 6개월밖에 없잖아요. 6개월밖에가 아니라 6개월씩이나 남았어요. 만두씩 6개월씩이나 남았어요. 6개월씩이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한다고.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이런 커리큘럼이 마음에 안 들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빨리 1등을 하고 나면 커리큘럼 또 다 바꿀 거예요. 다 바꿀 건데 이 6개월이 엄청나게 남은 건데 여러분들이 1월 되면 뭐가 나와요? 석차가 나온다고. 이제 이게 좋은 글씨가 돼. 내가 이렇게 웰페이에 있어서 모의고사 1, 2등을 한다. 얘는 합격이잖아. 맞죠? 근데 이제 한 50등 한다.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에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6개월이 남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몇 번 볼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여러분들 20번을 본다고. 자, 6개월 살에 20을 본다고요. 20번을 보면서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는 한 번을 꼼꼼하게 봐서가 아니라 여러 번 보기 때문에 이제 잔상 효과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이제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앞에 봤던 것보다 5배를 더 볼 거잖아요. 자, 생각해봐. 내가 5번을 더 보는데 그 머릿속에 안 들어오면 그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1월부터 이렇게 뭔가가 나의 이렇게 석차가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 포기할 필요도 없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걱정할 필요는 좀 있어요. 걱정할 필요는 좀 있어. 왜냐하면은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는 나의 공부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그걸 수정을 해서 가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제 대부분이 포기를 한다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렇게 저희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은 수험생들은 크게 문제가 사실은 잘 안 돼. 왜냐하면은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공부 방향이라든지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죽도록 시키는 그런 커리큘럼 속에서 이제 이 눈물 콧물 흘리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공부 방향이라든지 이제 책정리가 돼 있는 상태에서 오는데, 이제 대부분의 이제 수험생들은 그런 거 없이 1월 모의고사 딱 맞닥뜨리니까 써보래. 뭘 써? 모의고사에 보면서 뭘 써야 되지? 이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일단은 내가 기억나는 거 쓴단 말이죠. 쓰면 점수가 나오냐고요. 안 나온다고. 특히 관세평가 점수 안 나올 거고. 관세법 내가 외웠다고 쓰라고 외웠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쓰라고 그러면 잘 나와요? 대부분 다 잘 나오는 분들인가 보다. 고개를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아무튼 잘 안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월부터 방향을 다시 잘 잡아가도 성사는 있다. 가능성 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내가 올해 가능성이 없더라도 그때 내가 잘못됐던 것을 깨닫고 공부 방향을 바꾸면은 3동차라도 합격을 한다고. 3동차로 합격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 외에 공부가 방향이 잘못돼 가지고 이제 이게 낭패인데 생각하더라도 그때부터 방향을 제대로 잡아가면은 이외로 합격을 하거나 아니면 3동차로 반드시 합격할 수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없네? 제가 찍어줄게. 버티면 합격이다. 버티면 합격인데 몇 년 버티느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가 8년 버텨가 합격하는 거야, 2년 버텨가지고 합격하는 게 다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버티면 합격해요. 사실은 버티면 합격한다고. 그래서 이 버티면 합격하는데 3동으로 끝내야 된다고요. 어쩔 수 없이 4동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4동들은 3동차 때 내가 공부 방향이 잘 잡힌 사람들이 4유예로 가는 거지, 3동차 때 삽질을 했는데 그 다음 그 4유예로 간다?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여기에서 내가 공부 방향을 잘 잡고 하는 것들도 필요하고, 2차 모의고사 가지고 여러분들 포기할 필요가 없고 다시 방향을 잡아가지고 속도를 내면 충분히 성산이 있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라고. 근데 대부분 상위권에 계실 분들 실망은 안 하시겠죠? 아닌가? 다 걱정은 해야 될 공부인가?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사실은 제가 올해 처음으로는 이 문장이에요. 이렇게 내년에 모의고사 올 거야. 내년에 모의고사 올 건데 그 친구 이제 올해 시험 치고 당일날 왔었어. 와가지고 자기는 이제 그 시험 완전 배려났대. 그래서 이게 자기는 무조건 3동 해야 된대. 그런데 야, 너 이렇게 내가 모의고사 맨날 오라고 그랬는데 너 멘탈 틀려가지고 맨날 안 오지 않았냐. 그래서 이렇게 꼭 오라고 그러는데 시험지 좀 주세요. 받아가가지고 자기 혼자 또 보고 내. 또 시험도 한 30%는 빠지고 한 70%는 시험지 받아가지고 또 제출하고 이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제 시험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저 이제 망했으면 내년 3동으로 무조건 가야 되니까 이게 알바 좀 하고 돈 좀 벌어서 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내려갔어. 내려가면서 이제 저한테 음료수 사들고 왔더라고. 다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했던 말이에요 이게.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 몇 점 받았는지 아세요? 자기는 저한테 왔을 때 많이 받아야 30점 후반 40점 초반이라고 해서 평균 점수 올해 커트라인 57.87이죠. 예, 56점 받았어. 56점 며칠 받았어. 그런데 이제 그러면 네가 왜 이제 일단 우리는 이렇게 처절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 네가 왜 그 점수밖에 안 나왔다고 생각하니라고 물어봤을 때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였어요. 이 연습 안 하고 이제 그 친구는 했던 말이에요. 이 눈으로 계속 보니까 알 거가 다 아는 내용이야. 그래서 관세법을 그러니까 이게 이 전 범위를 보는데 이 친구는 2, 3일 이래도 됐었어. 2차 모의고사 막판에 2, 3일 이래도 했던 친구예요.
근데 이제 모의고사를 안 보니까 통계가 없는 거지. 근데 이제 자기가 보고 이제 네 과목 다 갖다 주면 되는데 한두 과목만 갖다 주니까 이게 통계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친구는 실제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는 눈으로 보니까 다 아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넘어가는데 엄청 빨리 넘어가. 그런데 모의고사에서 인출하는 연습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책을 덮어놓고 저 옆에 있는 동수를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대. 그러니까 막상 쓰려고 하니까 안 써지더래. 근데 그런 착각 속에서 시험장에 간 거지. 그래서 이제 합격자 발표 나고 나서 이제 이 자기도 이제 점수 얼마나 받았는지 몰랐는데 이제 모의고사 재등록해야 되니까 점수 성적 할인을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성적 할인을 받을 수 있나 싶어가지고 열어봤는데 56점이 나왔대. 그래서 이 연습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모의고사 빠지지 말고 인출하는 연습 지금부터라도 꾸준히 열심히 해야 된다. 허공에다가 내뱉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제 이거는 이제 이 공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찾아오세요. 내가 공부 방해가 잘못됐다. 사실 토요일도 한 명 다녀가신 거잖아요, 맞죠? 이제 그분도 이제 오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고 하셨어요. 이렇게 멘토들한테 제가 이렇게 보내가지고 이 상담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금 공부 방해가 잘못됐다. 그 다음에 일요일에 모의고사를 보는데 저기 아래쪽 동네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럼 이거 다시 봐야 돼요. 다시 해야 되니까 그때 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유해생들은 이제 이게 월별로 이제 뭐 옛날 내용이긴 한데 뭘 하셔야 되냐면은 유해생들은 잘 들으세요. 이제 우리가 8분의 1 모의고사, 4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1, 그 다음에 전범이잖아요. 모의고사 맞죠? 그러면은 유해생들은 여기서 이렇게 3회독을 하고 오셔야 된다고요. 3회독. 8분의 1 범위를 3회독을 하고 물론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상담을 받았거나 이제 저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은 이제 잘 아실 거잖아요, 맞죠? 지금도 3회독 내지 4회독을 하고 오잖아요, 맞죠? 그 범위를. 그래서 8분의 1 범위 할 때 가장 안 좋은 케이스가 8분의 1 범위를 하는데 한 번은 엄청 꼼꼼하게 보고 와. 그러면 일주일 전에 봤던 거기 때문에 대충 기억을 해서 쓰는데 문제가 없어. 그래서 모의고사 중위권 내지 상위권에 포진을 해. 그대로 가면은 언제 망한다? 3월 내지 4월 가면은 망할 확률이 몇 프로? 한 92%? 이 정도? 아무튼 이게 망할 확률이 매우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은 이 뒤에 가서 속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분의 1 갔을 때는 4분의 1을 잘 따라가면 돼. 그 다음에 2분의 1 갔을 때 2분의 1을 잘 따라가면 돼. 말이 쉽지 2분의 1은 자, 말이 쉽지 2분의 1이라고 생각해봐요. 관세법 1장부터 제 7장까지 다 봐야 되는데 일주일에. 그 다음에 이제 계약 결제 무역실무 다 봐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 대외 외환 한 반 정도 다 봐야 되지. H에서 1부부터 저기 이렇게 뭐 11부까지 다 봐야 되지. 일주일 만에 다 봐야 된다고. 관세평가 전범이라고 다 봐야 돼. 그래서 이제 아무튼 이 유해생들은 이 속도 이제 이 8분의 1 할 때 뭐 조심하시면 돼요. 8분의 1 할 때 조심하면 되고 4분의 1부터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 유해생들은 2차 모의고사 경험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마세요. 8분의 1 때만 잘하면 되고 뭔가를 내가 더 나서서 이렇게 뭐 한다? 그러다가 이렇게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와요. 유해생들은 무조건 학원에서 정해놓은 커리큘럼대로 잘 따라가면 돼요. 그 범위만 소화하더라도 합격하는데 지장 없어요. 왜냐면 2분의 1 끝나면 전범인데 전범위를 6주 동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4월 정도 됐을 때 2분의 1 정도 할 때가 이제 4월이거든요. 4월 정도 됐을 때 2분의 1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면 합격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사실은. 따라가는데 정확도가 떨어지면 합격이 안 되는 거고 따라간다는 거는 정확도까지 이제 있는 상태에서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해생들은 무조건 이렇게 이제 맞춰놓고 가시는 거고 뭔가를 변화를 주지 마세요. 변화를 주면 오히려 공부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이 유해생들 중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4월 정도 되면은 내일 시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 거야. 왜냐? 우리 시험은 유지하기가 힘들거든. 적정 궤도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잘 안 떨어져요.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모의고사 이렇게 보러 가기 싫어요. 왜냐하면은 어제 밤에 봤는데 내가 오늘 아침에 무조건 쓸 수 있다고 생각되면 얼마 좋아.
근데 부담되거든. 내가 어젯밤에 봤어. 근데 다 아침에 문 열고 일어났는데 어제 봤던 거 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5년 차도 들고 4년 차도 들고 3년 차도 들고 10년 차도 들고 20년 차도 들고 다 들어. 다 든다고. 다 든다고. 그런데 그걸 극복을 하고 나와야 시험장에 나와서 써야 돼. 안 나와가지고 저한테 전화 콜 받고 맨날 나온 우모 씨 있죠. 우모 씨. 안 나와가지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빨리 튀어나오라고.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오거나 일요일에 와가지고 시험 보고 왔어. 그래서 그래 걔가 이게 이 정도잖아요, 맞죠? 수험 기간이.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렇게 이제 이 습관 들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고 욕 엄청 들어먹으면서 와서 꾸역꾸역 본 거야. 그래서 합격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멘토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힘들어요. 누구나 다 힘들기 때문에 절대로 빠질 생각하지 말고 그걸 느껴야 돼. 내가 못 쓸 것 같은데 나와서 막상 써져요. 안 써지면 어떡하지? 안 써지면 안 써지면 상담하러 오세요. 상담하러 오시면 돼. 아무튼 이렇게 써지는 경험을 하시면 돼. 그러면은 이제 그래 써지는 경험을 하더라도 나오기 싫다고. 그래도 그걸 버티고 나와야 돼.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금 다 멘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빠진 사람들. 자, 그다음에 이제 동차생은 또 잘 들으셔야 돼요. 동차생들은 이게 이제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제 저희 학원이 이렇게 자랑이 있잖아요. 이게 좋은 시스템. 1차와 2차를 동시에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맞죠? 매주 수요 1차 모의고사 일정 저희 공지해놨죠. 어젯밤에 기습적으로 공지해놨어. 여러분들 볼까봐 기습적으로 공지해놨거든. 그래서 매주 수요일날 시험을 본다고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2차 모의고사를 매주 봐요. 그러면은 이 모의고사를 무조건 보셔야 돼. 안 보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두 개 중에 한 개야. 1차를 떨어지거나 2차를 포기하게 돼. 그럼 두 개 다 뭐예요? 불합격. 맞잖아요. 1차를 떨어지면 2차 못 가잖아요. 근데 2차를 포기하면 2차 불합격이잖아요. 이거 하셔야 돼. 이게 이 1월 7일부터인가 우리가 이렇게 그 1차 모의고사 보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1차 동영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예요. 이제부터는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는데 내가 이 전범위 모의고사를 보는데 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어. 그 상태에서 1차 모의고사를 보면은 점수 다 잘 나올 거잖아요. 그럼 괜찮아. 그런데 동영 모의고사를 보는데 아직 내세법 안 봤어. 동차다 보니까 안 봤어. 그러면 내세법은 대충 보고 나머지 회계학 한 55분 정도 해가지고 풀면 돼. 회계학 80분 정도 풀고 점수 갖고 오면 안 돼요? 회계학 80분 보고 난 내세법 안 봤으니까 회계학 80분 동안 풀고 갖고 오면 점수에 왜곡 현상이 생겨.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내세법을 안 봤다. 내세법은 그냥 찍고 점수 저한테 이야기하면 돼. 저는 내세법 아직 공부 안 해가지고 그냥 다 찍었으니까 내세법 점수 보지 말고 보세요라고 알려주면 돼. 그러면은 제가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야, 너 2차 계속 해. 너 2차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준다고요. 이게 엄청 중요해요. 그래야 1차를 붙는다고. 1차를 붙는다고요. 동차생은 1차 떨어지면은 2차 시험장에 홍보하러 가야 돼. 그렇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1차를 무조건 붙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게 1차를 내가 매우 완성된 상태에서 1월 7일부터 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그런데 이미 그렇게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는 사람은 그때부터 보시면 돼. 그런 사람들은 삼동들. 생동인데 내가 1월부터 1차 모의고사를 막 70점 맞겠다 이렇게 하면은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생동들 보고 1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그 내과목을 다 완성을 시켜 놓으라고 그러는데, 이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1월 초에 보는 시험을 합격권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동들이라든지 이동들은, 적정한 관세법하고 무역 영어는 무조건 점수 높여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관세법하고 무역 영어를 동영 모의고사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건 심각한 거야.
왜 심각한지 아세요? 2차 관세법, 2차 무역 실무로 1차를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 2차 관세법, 2차 무역 실무가 공부가 잘못됐다는 거야. 그러면 잽싸게 1차를 해야 돼. 그래서 관세법하고 무역 영어가 저 무역 영어 원문 안 봤는데요. 누가 보지 말래? 빨리 말하고. 그러니까 빨리 봐야 된다고요. 뭐 2월에 본다? 2월에 보면 2차 공부 안 한다니까. 못 한다니까요. 그냥 빨리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동차생들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제 회계학 점수가 안 나온다. 이거 말이 안 돼. 이 1차를 이 정상적인 궤도에 끌어올리지 말라는 과목은 내세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내세법은 단기간에 외우면은 올해처럼 나오면 단기간에도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내세법은 단기간에 암기를 하면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다고. 60점 이상 끌어올릴 수가 있다. 회계학 단기간에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회계학을 손 놓고 있는 분은 없겠지만 회계학도 적정 수준으로 끌어올리면 50점, 40점 초반에서 50점 초반까지는 나와야 돼요. 동차생들. 1월 초에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언제 시점에 1차를 가장 높은 점수 올리느냐? 2월 15일 인접한 동영 모의고사나 전국 모의고사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놔야 돼요. 왜냐? 한 달 전이잖아요. 그때 받아놓고 그 다음부터는 1차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1차를 유지해서 가는 건데 그 유지해서 가기 위해서는 한 달 전에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야 유지하면은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요. 그 다음에 2차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유지할 수 없고 회계학, 무역영어 허겁지겁 막 떠먹으려고 그러면은 2차 이제 포기하게 된다고.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하더라도 2월에는 한 달 전에는 1차 비율과 2차 비율을 5대5 정도는 가져가야 돼. 삼동들은 안 가져가도 돼 그렇게. 근데 삼동도 그렇게 가져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왜냐하면은 삼동인데 1차 떨어지면은 2차 못 가는데. 맞죠. 그래서 1차 동차생들은 엄청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차 모의고사 출제위원은 작년이랑 변동 없이 똑같이 이제 갑니다.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이게 토요일 날 이게 시험을 보거든요.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 뭐 지역이라든지 온라인 우편 뭐 이렇게 모두 다 토요일 날 시험 봐요. 그다음 이제 학원에서는 일요일 보는데 일요일은 작년에 사람이 안 많아 가지고 이 도피성 일요일이야. 도피성. 토요일 날 나 보기 싫다. 일요일 날 이제 도피해서 오는 분들이 이제 주로 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이 이 일요일은 4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토요일로 다 옮겨서 이렇게 올해는 시험을 봤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많으면 일요일 계속 유지할 거고 아니면 이제 다시 1, 2월 정도만 보고 이 토요일로 옮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요일은 뭐 일요일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일요일을 선택하는 분들은 전략 뭐냐면은 토요일 날 공부 잘 돼요, 안 돼요? 모의고사 없다고 했을 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요일 날 모의고사 있으면은 난 월화수목 금토를 진짜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요일을 선택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해설 강의는 이제 당일 날 이제 바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성적은 일요일 날 8시 정도 되면은 이제 게시판에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게 현장에서 모의고사 본 사람들만 석차가 하나 나올 거고, 두 번째는 이 우편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사람들 포함한 전체 석차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공지될 거고, 현장에서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은 크게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우편으로 모의고사 보시는 분들이라든지 온라인으로 모의고사 보는 사람들이 문제야. 문제. 보고 쓴다고. 보고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 같은 경우에는 모범 답안도 같이 보내줘. 모범 답안도 같이 보내줘. 그러면 그걸 또 보고 쓴단 말이죠. 보고 쓰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오픈북인데. 저희 학원은 오픈북 허용 안 해요. 오픈북 하는 거는 하등에 도움이 안 돼. 오픈북 한다는 거는 삼동 직행 티켓을 끊는 거라고 보시면 돼. 삼종 직행 티켓. 을 원하시면은 다른 학원으로 가시면 돼요. 저희는 삼종 직행 티켓은 없어. 2회로 끝내야 돼. 그래서 이게 저희는 오픈북도 없어요. 오픈북 허용 안 돼요.
오픈북 못하면 그걸 뭐 해야 되냐? 쓸 게 없다. 시험지 덮어놓고 그 다음 공부하면 돼. 공부하세요. 차라리 그게 더 남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성적은 이제 일요일인데 이렇게 성적 올리자 말자 막 조회수 바바바바바 올라가. 성적 제발 좀 보지 마요. 1, 2월에는 1, 2월에 성적 보지 말고 1차 시험 끝나고 3월 이후에 성적 보면은 괜찮아요. 1, 2월에는 석차가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이렇게 이 친구는 합격하겠다 못하겠다라고 판단하는 기준은 2분의 1 모의고사 2분의 2와 2분의 1 그러니까 그 4월에 2주차 3주차 가지고 판단을 해요. 그럼 그게 거의 맞아. 근데 8분의 1 가지고 합격 불합격 해놨잖아요. 다 틀려. 왜냐하면은 8분의 1을 그 범위가 이게 작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기억해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 근데 2분의 1에서는 그게 안 통해. 그렇기 때문에 2분의 1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은 지금처럼 이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다 아시는 것처럼 이게 8분의 1, 그 다음에 4분의 1, 2분의 1 전범위, 그 다음에 6월에도 전범위 이렇게 간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전범위는 6회. 저희는 2분의 1을 2회독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시험은 실제 시험이랑 똑같아요. 실제 시험이랑 똑같은데 입실 시간 9시 20분 돼 있잖아. 실제 시험 9시 20분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실제 시험은 9시 입실이에요. 9시. 그 다음에 이제 뭐 장학금 이렇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강료는 이게 안내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되고, 이 할인이 있는데 재수강 할인, 그 다음에 올해 작년 시험 50점 이상 할인,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시험 40점 이상 할인, 그 다음에 이 환성, 뭐 어디로 환성하는 거지? 환성 할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할인 대상자는 이 할인 쿠폰을 받으셔야 돼요. 할인 쿠폰을 받으셔야 되니까 1대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돼요. 자, 이게 그 다음에 끝났네 벌써? 너무 빨리 끝낸 거 아닌가? 다들 졸고 계셔가지고 너무 재미가 없었는지 아무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거는 이제 다 끝났고 이 궁금한 거 제가 질문을 받고 마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우리 학원 다니시는 분들 1대1 게시판에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을 아까 문자 보내드렸는데 신청하라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아무튼 이렇게 대상자는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으니까 토요일, 일요일 뭐 이렇게 원하는 방식으로 하면 되고, 이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의고사는 무조건 현장에서 보셔야 돼. 현장에서 안 보는 친구들도 가끔씩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도 있는데 온라인으로 보는 친구들은 무조건 줌으로 접속해서 해요. 근데 이제 학원에서 보는 거하고 현장에서 보는 거하고는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꼭 집이 비행기 타고 와야 되는 시간 아니면은 꼭 이렇게 현장에서 보이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합격률도 보면은 학원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합격하잖아요, 맞죠? 아닌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론반 들을 때 학원에 봤던 친구들 대부분 다 합격했어요. 합격자 축하해 사진 보면 다 봤던 얼굴들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장에서 뭐 1시간 반 정도 걸린다. 왔다 갔다 3시간이잖아요. 하루인데 뭐. 그 다음에 집에 가면서 관세 평가 듣고 가면 돼. 관세 일표 H에서 외우면 가면 돼. 외우면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체력 소모가 좀 심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 5시 10분까지 써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소진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1시간 반을 가야 되기 때문에 체력 소모가 좀 심하긴 할 텐데, 그래도 이렇게 현장에서 모의고사 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늘 제가 설명을 깔끔하게 잘하는 사람이라서 질문을 늘 얻긴 합니다만, 그래도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네. 올해 모의사 운영 지역이 대구랑 부산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네. 올해 게시판에 보면 대전이나 해릉 지역은 뭐 학원에 문의하라고 글이 아, 있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이 대전하고 세종 이게 작년 재작년 세종에서 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있는 경우에 하는데, 하다가 이제 서울에 올라와 버려서 올해 세종에서 2명 합격했거든요. 사실은 세종에서 2명이 합격했는데 이 2분 다 서울에 와 버렸어. 나중에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늘 시작할 때는 세종에서 하긴 하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그 두세 명이서 봐야 되니까 제일 많을 때가 이제 이 세종이 제일 많을 때가 올해 4명이었거든요. 4명이었는데 이제 2명이 합격을 하고 2명이 이제 그 떨어지긴 했는데 합격한 2분이 서울에 와서 봤어요.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저희가 이렇게 거점으로 해가지고 몇 명 모이면 혼자 보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그렇게 이제 저희한테 요청 사항이 오면 그 지역을 이렇게 2차 모의고사 전용 게시판에 공지를 할 거거든요. 그럼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저희가 거점별로 이렇게 또 그 해서 이렇게 합니다. 네. 저도 세종에서 왔는데 아 세종에서 오셨어요? 혹시나 추후에 변경 나서 그럼 제가 이렇게 이 게시판 여기다가 아예 공지된 데다가 세종 아래 넣어 놓을게요. 세종에서 보실 가능성이 높을 거잖아요, 맞죠? 보신다면은 그렇죠. 예, 세종 아예 이렇게 표시해 놓을게요. 예. 그 옛날에 진주 저희 고향 진주에서 3명 봤는데 3명 다 합격했잖아요. 100% 합격률. 올해 부산도 합격률 100%.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세종에서는 공무원 중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그렇죠. 공무원 중에 이렇게 기재부 공무원도 계시고 이게 뭐 이렇게 오프 더 레코드니까 기재부도 계시고 이렇게 세관 공무원들도 이렇게 계시긴 하는데.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최초 배정은 이 등록 원서를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 올해랑 작년에 시험 점수가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1부 리그에 가요. 그 다음에 올해 시험 점수가 있는데 10점, 20점은 2부 리그로 가. 다 낸다고 해서 다 가는 게 아니라, 이 작년에 올해 시험 보고 이제 상위권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점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원을 다녔던 친구들 과목별 모의고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는 대부분 다 이제 이 1부 리그 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치어럽 레벨 2에서 잘하시는 분들은 또 1부 리그로 배정을 해요. 3부 리그? 3부 리그는 보자. 3부 리그는 주로 시험 안 보는 사람들. 깔끔하지? 다이 잘 벗어났다.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잘 벗어났어. 또 얼리부도 그 기간을 명시를 안 해놨네. 이런 어제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오늘이 12월 8일이니까 우리 얼리부도 올해 안 해요. 올해 안 하니까 12월 15일까지. 15일까지. 또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거 공지해 줍니다. 1부 리그, 2부 리그 다. 공개 처형인가? 해주지 말까? 어떻게 했지? 작년까지 다 공지를 해줬어요. 게시판, 전용 게시판에 보면은 리그 다 있어. 이렇게 수험 번호는 이 성적 공지하잖아요. 그러면 수험 번호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험 번호로 성적을 공지를 하거든요. 수험 번호로 이제 성적 공지를 수험 번호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성적 공시 번호가 하나 또 만들어져. 그래서 나만의 성적 공시 번호도 나중에 하면 다 알아. 나중에 하면 다 알아. 근데 이게 잘하는 사람은 자기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상위권에는 자기네들이 공유가 돼. 공유가 돼. 그래서 이제 성적 공지를 할 때는 자기가 원래 이제 시험지에 쓰는 수험 번호가 있고 성적 공지하는 번호가 따로 있어요. 두 개가 나가거든요. 2개가 나가는데 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릴 때는 성적 공시용 번호가 올라가. 자기 수험 번호. 왜냐하면 쓰면 답안지 옆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 1등인데 옆에서 보면은 근데 1등 하는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열어놓고 다녀. 나 이렇게 되는. 근데 이제 성적 공시용 번호 그냥 2개로 나가요. 1부 리그, 2부 리그 공지. 그것도 성적 공시로 하면 되겠다. 그러면은 자기만 알잖아. 맞지? 아닌가? 어떻게 숨기지? 암호 처리해서 보내줄까? 근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 본인들끼리 공유가 돼가지고 대부분 다 알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다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없으면은 근데 오늘 덥죠? 저도 땀이 나가지고. 그러면은 이것으로 2차 모의고사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아직 이 말은 꼭 들으셔야 돼. 내년에 모두 시험 합격하셔가지고 관세사님으로 저랑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